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은행 계좌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바 프로젝트 챕터 3 뱅크 어카운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메인을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 보는 것일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긴 정수를 우리가 쓸 때 정수 안에다가 밑줄 문자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 문자를 표현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 혹시 모르셨으면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친구는 5,000원만 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뭘 기대할까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이쁘게 찍으려면 프린트F를 이용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d 여기다가 콤마를 넣고 1 쓰면은 중간에 많이 출력되는데 콤마가 들어가고 끝에 1이 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처음에는 앨리스는 10,000원, 밥은 5,000원. 근데 위드로 5,000원하고 디포짓 5,000원 하면은 이제 금액이 바뀌겠죠. 앨리스는 5,000원, 밥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바뀌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메소드는 get balance, withdraw, deposit, 생성자. 이 정도 만들면 되겠고 멤버 변수로는 뭐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잔액 정보만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지금은 에러가 났는데 뭐 뱅크 어카운트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에러 난 거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거 없죠.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new class bank account. 요 경우는 이제 메인을 안 갖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일반 클래스에는 뭐 메인 만들어서 거기다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제가 하는 스타일은 먼저 뭐부터 정의해요? 멤버 변수부터 정의합니다. 은행이 유지하는 잔액 정보는 이제 정수면 되죠. 그렇죠? private int
밸런스. 그리고 이 잔액은 초기값이 뭐가 될까? 0. 그렇죠? 항상 0으로 초기해 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재를 봤는데 은행 계좌가 나왔는데 이 잔액 정보를 더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미국 교재를 그냥 카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달러들은 이렇게 뭐 소수점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원은 이 통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소수점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 그냥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생성자 만들고 이제 메소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클립스에 있는 기능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메뉴 중에 리팩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리팩터. 아니, 소스인가? 소스요. 리팩터 아니라 소스. 소스 메뉴에 보면은 요 아래 뭐가 있냐면은 generate, getter, setter 뭐 쭉 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멤버 변수를 여러 개 만들었다. 그럼 여러 개를 받는 생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뭔가 만들어주는 생성자를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타이핑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타이핑하지 않고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은 제너레이터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int balance 해가지고 this balance는 equal balance 뭐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자들을 이제 내가 직접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이클립스에 있는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 활용할 게 하나도 없어. 필요 없는데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생성자는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하냐면 기본 생성자도 필요해요. 기본 생성자도 필요하지만 이제 만약 얘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정수 하나 받는 거 만들었어. 그러면 기본 생성자가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죠. 그래서 내가 인트를 받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기본 생성자도 필요하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 기본 생성자에서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빈 메소드로 우리가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빈 메소드로 정의된 메소드를 왜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 생성자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빈 메소드, 몸체가 비어있는 메소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의 초기화는 명백한 초기화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이제 요 정수 받는 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걔는 여기서 밸런스를 요 밸런스로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입금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입금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좌를 만들 때 은행에 가서 만들어 보셨지만 계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내가 현금이 좀 있어서 이 현금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계좌를 영원인 계좌를 만들고 입금 절차를 한 번 더 처리해 가지고 입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을 내가 주더라도 뭐가 불러줘야 돼? 디포짓은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제 디포짓을 호출해서 코딩을 해야 되겠고 인자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디포짓 하는 거를 나중에 만들 텐데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깜빡거리는 거 선택한 다음에 소스에서 한 번 더 해봅시다. Generate Getter Setter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tter Setter를 누르고 Select Getters만 누르겠습니다. Setter는 안 만들 거고 Getter만 만들 거예요. 근데 멤버 변수가 하나니까 몇 개의 Getter를 만들어주냐면 하나만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를 Generate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Public int get balance return balance. 그러니까 기본적인 겟터들은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get을 붙이고 멤버 변수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바꿔줬어요. 낙타 표기법으로 바꿔준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만들 get balance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체 지향할 때 getter setter 만드는 게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는데 이제 이클립스도 그렇고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게터와 세터 뭐 생성자들 얘네들은 내가 타이핑하지 않고 요 소스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만들면 편하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쳐서 만들게요. 자, 입금하는 게 디포짓이고 인출하는 게 위드로 메소드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용어를 잘 모르면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막 헷갈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한글 이름으로 입금을 영어로 쳐가지고 쓰시는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코딩하지 마시고 이제 그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항상 함수를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면 조금 편해요. 디포짓은 이 주어진 인자를 어디다 더해주면 돼? 단액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거죠. withdraw는 어떻게 돼? 밸런스에서 어마운트만큼 빼주면 되죠. 되게 간단한 함수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함수인데 이것만으로 해서 함수가 잘 만들어진 건 아니죠. 얘는 세터예요. 수정자죠.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애니까 잘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전 조건을 살펴봐야 돼요. 뒤에 설명드리겠죠. 사전 조건. 이 사전 조건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객체의 상태, 그 다음에 인자를 살펴봐요. 여기서 인자는 int amount죠. 그러면 자바에서 int 타입은 그거의 범위가 어떻게 돼? 항상 음수까지 포함하니까 마이너스 뭐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까지죠. 근데 어마운트가 0이거나 음수가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걔네들은 음수가 오면 처리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직 예외 처리를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효한 애들만 처리해 줄게요.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무시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이 되면은 예외 처리 설명해 줄 건데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예외 처리를 추가할게요. 그러면 유효한 애들만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0도 아니고 0 추가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0보다 클 경우에만 더해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자를 검사해서 이 인자를 반영해도 될 때만 반영해 줘야 되고, 반영하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예외를 발생해 주거나 예외를 발생해 주지 않을 거면 무시해 줘야 돼요. 그 인자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상태가 안 변하니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가 0.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경우를 다 처리했나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또 없나요? 항상 지금의 문제는 인트 때문에, 그 어마운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0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버렸어요. 그럼 양수인 경우는 다 돼요? 어떨 때 안 될까요? 양수인 경우인데 여기다 더해줬는데 문제가 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죠? 매우 큰 수를 더했는데 그걸 더했더니 뭐가 발생을 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인트의 범위를 초과되는 경우에요. 초과되면 어떻게 될까? 밸런스가 무슨 값을 갖게 되냐면 음수가 가지고 값을 갖게 돼요. 그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걔를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검사는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를 더했는데 뭐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최대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럼 최대값은 외워서 쓰면 안 되고 그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수로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인테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인테저는 정수 원시 타입을 그 객체 타입으로 바꿀 때 쓰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정수의 최대값은 상수가 필요할 때는 어디 가서 그걸 얻으면 돼요? 인테저 클래스 가서 얻으면 돼요. 그러면 더블이라는 그 부동소수가 있다. 그러면 걔에 또 D로 시작하는 더블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엔 또 뭐가 있을까? 그 부동소수와 관련된 각종 또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 하는 순간 뭐가 발생을 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 검사하고 싶으면 이렇게 검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어마운트가 넘어가야 되죠. 넘어간다는 게 똑같은 걸 검사하는데 오버플로우가 안 나게 검사하는 거죠. 밸런스가 인테저 맥스 밸류 빼기 어마운트와 같거나 작으면 반영해주고 그게 아니면 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땐 요 범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이제 오버플로우 항상 정수를 사용할 때는 이제 오버플로우를 걱정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범위 우리가 세터를 만들 때 인자를 받아서 뭔가 반영해 주는 형태로 될 거예요. 인자도 안 받고 세팅하는 경우는 없겠죠, 보통. 메소드를 만드는데. 그럼 그 인자가 무슨 타입이냐? 그러면 걔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 그럼 그걸 다 가져도 되냐?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범위만 내가 허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범위에 들어와야지만 반영해주고 그 범위에 안 들어오면 반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고 위드로우는 어떻게 될까? 위드로우도 0이거나 음수이면 안 되죠. 그걸 인출하면 반영해주면 얘가 돈이 빼나가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또 어떻게 돼? 반대쪽은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있는 돈만큼만 빼갈 수 있죠. 그렇죠? 인출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비슷하게 0보다 커야 되겠고 어마운트가 최대 뭐랑 같아야 돼?
밸런스하고 같으면 이제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잘 만들어진 우리가 원하는 뱅크 어카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클립스 팁 뭐 이런 것도 설명되고 아마 실행을 하면은 와, 다 붙어서 나오네. 다시 이렇게 10,000원, 5,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기대했던 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TDD 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만들어 보고 그거를 반영하게끔 얘를 이해해야 뭘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각종 상황들을 반영해 보면 되죠. 여기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천 넣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 10,000원, 5,000원, 10,000원, 10,000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5,000원을 인출해 달랄 때 반영을 안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예외 처리했으니까 실제 큰 값들도 이런 경우도 뭐 인테저 맥스 밸류도 반영을 안 하겠죠. 똑같이 반영을 안 해요. 근데 만약 그걸 안 했으면 음수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테스트해 보고 싶은지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테저 맥스 밸류를 내가 테스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여기서 요거를 만들어 주겠죠. 저걸 생각 못 하고 있으면 저걸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으면 얘를 안 만들어 놓을 거고 그럼 사용하다 보면 되게 큰 정수가 주어졌을 때 잔액 정보가 음수가 돼 가지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뭘 해보는데 이제 자바에서 주석은 그냥 엔드 오브 라인 주석, 다중 라인 주석, 그리고 자바 덕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 덕 주석은 시작을 이렇게 두 개를 칩니다. 내가 주석 처리하고 싶은 요소 전에다가 쟤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골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덕 주석은 항상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간결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덕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어디 있지? 여기 프로젝트에 가면 Generate Java Doc이라는 프로그램 그 메뉴가 있어요. Generate Java Doc. 그래서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Finish 누르지 말고 어디죠? 그 다음인가? 여기인가? 아, 여기다. 여기 좀 더 가면 VM 옵션스가 나와요. VM 옵션스. 그럼 VM 옵션스에 마이너스 HTML5 HTML5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ed를 누르면 yes to 쭉 만들어 줬어요. 빨간색이 나오냐? 모르겠네. 근데 여기 보면 옆에 뭐가 폴더가 하나 생겼죠? 생겼어요? 독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index.html, 우리가 웹 프로그램 해본 사람 알죠? index.html 뭔지. 특정한 폴더에서 우리가 특정한 파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처음 보여주는 화면이 index.html이에요. 그래서 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요 웹페이지가 나오고, 뱅크 어카운트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 웹 문서가 나와요. 근데 이 형태가 바로 무슨 형태예요? 자바 더 표준 API 가면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바 사이트에 가서 자바 표준 API의 문서들을 보면은 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독은 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클래스를 자바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그 API 표준 HTML 문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내가 만든 요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길게 쓰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바독은 요런 문서를 만들고 싶으실 때만 쓰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석은 어떻게? 최소화. 주석 달기 전에 뭐부터? 코드를 수정해서 더 가독성 있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독 주석이 뭔지 이해됐죠?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자바독. 그래서 자바독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다. 그럼 이걸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바 개발자들은 API 문서를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로 라이브러리 만들어서 배포할 거다. 그럼 자바독 주석을 잘 달아주고 HTML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뭐 웹사이트에 요 파일들을 올리면 이제 요 문서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 평소에 프로그램 할 때는 자바독 주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길게 되고 방해만 되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바꿔서 이미 그 클래스 갖고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메인이 없고, 그 아까 만든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가 없고,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는 있는데 형태를 보면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인 만들어서 코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JUnit 5를 이용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예요. JUnit 5. 그래서 TDD를 우리가 할 때, 테스트 기반 프로그램을 할 때, 테스트를 우리가 아까처럼 직접 이런 자바 코드 갖고 만들 수도 있지만, 그 테스트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 많이 쓰는 도구는 JUnit라는 도구이고요. 현재 JUnit의 버전은 5예요. 그래서 이 JUnit 5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빌드 패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 add librar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dd library를 선택하면은 네 가지가 나오는데 JRE, JUnit, Maven, User Live가 있는데, JUnit 쓰고 싶으면 JUnit 선택하고 JUnit 5를 선택하면은 그 라이브러리가 내 프로젝트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add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바를 이용해서 코딩을 합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코딩하는데 추가적으로 뭘 쓰냐면 assert equal, assert true, assert throw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 위에 녹색 줄이 나와요. 녹색 줄이. 그러면 테스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통과됐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스트가 3개 있어요. 여기가 하나, 둘,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테스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돼요. 지금은 생성자 테스트할 거, withdraw, deposit 테스트할 거 뭐 이렇게 만드는 거고 withdraw 테스트할 거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추가해 보는 거, 맥스 값 추가해 보는 거 이거 따로따로 만들어도 되고 한 함수에 다 만들어서 처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TDD를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 JUnit를 사용하는 법도 익히시면 좋아요. 어렵지 않고요. 그냥 아까 메인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했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확인했죠. 근데 프린트하는 대신에 뭘 확인해요? 얘 결과값이 0인지 이걸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0이 아니면 빨간색이 나와서 틀렸다고 나올 거고 여러 정보들이 나오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디버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Unit 그리고 저의 자료구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자바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C++가 됐든 이제 유닛 테스트 도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먼저 짜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짜고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이 빨간색이 파란색이 될 때까지 이제 코딩하는 게 TDD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DD고 제가 이번 주 내로 그 JUnit를 좀 설명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추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거 갖고 한번 JUnit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출력해서 확인해 볼 거를 여기 출력하지 않고 요 값이 요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여기서 죽어요. 프로그램은 죽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건 0인데 0이 안 나온 거죠. 그럼 왜 0이 안 나온지를 살펴보고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잘못 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JUnit까지 좀 설명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정상적인 경우는 되게 심플할 수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은 또 프로그래밍을 오래 해본 분들은 이제 이 함수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예외 처리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얘를 발견을 못 하겠지. 얘를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실제 돌렸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수행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개발자가 되려면은 정상적인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게 정상적인 경우에도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심플하더라도 그것만 구현해 가지고는 함수가 완성됐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예외 처리까지 다 해줘야 그래서야 그것까지 해야지만 함수를 온전하게 우리가 구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한 예외들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능력이 되겠고요.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내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항상 이제 원시 타입 아니면
객체 타입의 인자를 올 거고, 객체 타입이 오면 그 객체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유효한 객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널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의도한 게 아니라 뭔가 그 전달하기 전에 그쪽에서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널이 전달될 때 그 널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얘도 널이 될 수 있고 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 널이 왔을 때 뭘 할까? 얘가 널이 됐을 때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얘는 비교하는데 A가 B보다 A가 더 뒤에 있어야 되는 문자열이면 양수를 주고, 같으면은 0을 주고, 다르면 음수를 줘요. 그러면은 어떤 값을 반환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죠. 뭘 주든지 간에 의미가 뭔가 있으니까 뭘 반환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는 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널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자바에서 보통 널인데 널인 애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했다. 그러면 무슨 예외가 발생하냐면은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객체가 온전한 객체가 아니라 주소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걔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출 못 하죠. 근데 호출을 하고 있으면 널 포인터 익셉션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검사해서도 널 포인터 익셉션을 내가 직접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얘가 널이었으면은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잘못되면 똑같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얘 갖고는 뭔가 알릴 수도 없고,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검사에서 예외를 발생하는 건데, 내가 검사를 안 해도 널인데 쓰면은 어차피 예외가 발생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널이 올 수 있다는 건 인식하고 있는데, 내가 널이 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차피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바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오늘 좀 설명드릴게요. 숨겨진 매개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게 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예외가 더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저거다 그러면은, 이 디포짓은 인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어마운트 하나, 정수를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보면 이 밸런스가 인자는 아니니까 멤버 변수일 건데 누구의 멤버 변수이냐? 저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을 못하죠. 그런데 요 문장이 실행됐을 때, 여기에 실행됐을 때의 밸런스는 누구의 밸런스예요? 법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개발자는 보면 알아. 근데 개발자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알아야 돼? 저거를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계 바이코드로 컴파일러가 바꿔줘야 되겠고, 컴파일러는 이제 얘가 실행될 때 이 밸런스가 누구의 밸런스인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코딩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좀 더 쉽게 컴파일할 수 있도록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앞에다가 뭘 넣고 있어요? this라고 하는 인자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모든 객체 메소드에는 맨 앞에 this라는 이름의 그 클래스 타입의 인자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즉 나는 매개 변수를 하나만 정의해서 메소드를 만들어도 이게 객체 메소드이면은 매개 변수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리고 맨 앞에 오는 매개 변수의 이름은
this가 됩니다. 그것의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 되겠고 얘는 참조 변수가 되겠죠. 참조 변수. this라는 참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는 안 붙였어도 컴파일러는 이렇게 다 바꿉니다. 다 바꿔요. 그럼 컴파일러가 하는 게 저것만 바꿀까? 저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안 나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하면은 호출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컴파일하게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맞죠? 얘는 인자가 하나였는데 이제 인자가 두 개. 그럼 이 형태가 어디서 봤던 형태예요? 이전 구조와 프로그래밍 C에서 사용했던 형태예요. 왜냐 C에서는 함수와 메소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함수와 그 함수가 처리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항상 함수에 뭘 전달해 줬어요? 데이터를 전달해 줬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는 시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 중심으로 호출하지만 여전히 컴파일러는 우리는 객체 지향으로 하는데 컴파일러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바꿔서 함수의 정의도 바꾸고 호출도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즉 이 this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를 위해서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지만 우리도 필요하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쓰냐? 두 가지 경우에 쓰일 수가 있는데 요것처럼 만약 이제 앱네임을 안 쓰고 여기도 네임, 여기도 네임을 써요. 그러면 얘와 얘 이름이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충돌됐을 때 허용하면은 항상 뭘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근데 자바에서 제공해 주는 방법은 뭐예요? 앞에다가 내가 this점을 붙여요. 내가 안 붙여도 원래 그 컴파일러가 붙일 건데 이제 내가 대신 붙여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붙이면 this점 네임은 이제 매개 변수 네임이 아니라 멤버 변수 네임이 되겠고 요 this가 안 붙은 거는 뭐가 돼요? 이제 그 매개 변수 네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 생각에는 mname처럼 해가지고 멤버 변수를 구분하는 게 더 시각적으로 좋다. 더 좋다 그러면 이 this점을 붙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얘를 안 쓰고 여기는 mname, name 이렇게 쓰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this를 쓸 수 있는 this의 사용의 용도는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this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면 이 함수의 결과로 뭘 리턴해요? 그 객체 자체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메소드를 만들다 보면은 얘는 조금 특이하겠지만 실제 객체 자체를 반환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객체 자체를 메소드의 결과로 객체 자체를 반환해 줄 때는 뭘 쓸 수밖에 없어요? this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 1000 디포짓 5000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연쇄 호출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점점 붙여서 호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의 결과는 또다시 뭐예요? 앨리스 어카운트죠. 그럼 앨리스 어카운트하고 또 디포짓. 순서는 요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this를 사용하는 용도는 두 가지.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 구분할 때 구분이 필요할 때 하나. 그 다음에는 함수에서 메소드에서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될 때, 그리고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될 때의 한 가지 예로는 이렇게 연쇄 호출을 만들고 싶으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이게 좋은 스타일은 꼭 아닌데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반 함수는 우리가 스태틱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스태틱은 일반 함수니까 객체를 이용해서 호출한 메소드가 아닙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되겠고, 스태틱 함수는 메소드는 디스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메인도 디스가 없는 애예요. 메인도 스태틱이죠. 메인은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하는 메소드가 아니죠. 그러면 메인은 스태틱 메소드는 얘는 숨겨진 인자, 숨겨진 매개 변수 디스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키워드를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가 객체 자체를 가리키는 그 숨겨진 매개 변수로 사용도 되고, 또 하나 언제 또 쓰이냐면은 여기서처럼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디스를 쓰입니다. 요 디스는 숨겨진 인자 디스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똑같은 키워드를 쓸 뿐입니다. 그래서 요 디스와 요 디스는 다르네요. 요 디스는 현재 객체를 나타내는 그 애고, 얘는 그냥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의 객체를 부를 때, 생성자를 부를 때 써요. 근데 왜 저렇게 쓰냐면은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왜 호출할까? 무슨 목적으로?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개발자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코드 중복. 코드 중복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코드 중복 없이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당연히 생성자들은 뭘 해요? 초기화라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이 생성자나 이 생성자나 이 생성자나 중첩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생성자들을 정의할 때, 코드 중복을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this로 얘를 부르고 여기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 많은 걸 불러요, 보통. 그래서 여기서 보면 특히 이제 자바는 뭐가 없다? 기본 인자가 없죠. 근데 기본 인자를 구현할 때도 그 다중정의 한다 그랬죠. 다중정의.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이름이 있고 성별이 있는데, 그 성별은 안 주면은 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is female이 true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인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도 그냥 이름만 주면 이 강아지는 이제 암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this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this가 생성자의 첫 문장에 와야 돼요. 중간에 올 수 없고 반드시 첫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문장이 있으면 이거 문법 오류 나요. 근데 요 뒤에 뭔가 문장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불렀어요. 그럼 this에서 일로 가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끝나고 나면 여기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a equal new int래 a 이렇게 호출했다. 그러면 화면에 뭐가 출력되냐면은 기본 생성자가 불렀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근데 기본 생성자에서 this를 부르니까 얘가 일로 가겠죠. 그럼 뭐부터 출력이 돼요? 호호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실행이 되고 와서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실행되니까 하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호호하하. 그래서 항상
생성자의 종료는 뭘로 종료가 돼요? 내가 호출한 걸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코드 중복 때문에 내가 다른 생성자를 호출했어도 실제 이 생성자의 종료는 요 밑에 와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this를 쓰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요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얘 부르면 얘의 종료로 끝나는 거지 얘의 종료로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얘 다 실행되면 다시 일로 와서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